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나 강하고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간밤엔 또 미국 시장이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유럽 시장이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다들 상승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도 한국 시장 또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시장에서 물론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제대로 좀 판매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관련 종목들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때쯤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의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1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ESG 관련된 관련 펀드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펀드라든가 이쪽으로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보고 주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이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 매수가 아주 강력했고요. 여기에다가 투신적 수급 또한 너무 좋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면 충분히 20만 원 이상도 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로보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인천공항인가요? 자, 인천공항에서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소독하는 로봇, 방역 로봇이 요즘 또 활용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글과 컴퓨터와 LIG 넥스원 쪽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써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라든가 여러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예방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LG전자가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17만 원을 좀 돌파해서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요. 자, 이런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다양한 로봇들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보스타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긍정적인 단기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자, 화이트 진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화이트 진로를 가지고 나온 게 요즘 기상이변이 좀 많습니다. 열돔이라는 단어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엘니뇨 현상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기후이변이 좀 발생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제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도 최근에 좀 접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렇듯이 이 더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더위가 지금 급습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응을 할 수 없는 기후대에 살고 있는 위도에서 엄청난 좀 더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로도 많이 떠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가 워크랑 베케이션이랑 합쳐가지고 워케이션이라는 또 새로운 또 신종 단어가 또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소위 얘기해서 저희 MZ 세대들이 좋아하고 많은 또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좀 더 일을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화이트 진로를 좀 가져놨는데 맥주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이상 기후에 따른 하나의 수혜주로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 마케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에코 마케팅이 현재가 25,600원인데 현재가 그대로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 마케팅이 보게 되면 차트상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에 33,000원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또 반등을 주었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옆으로 좀 조정 주고 횡보하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에코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1분기는 보통 보면 에코 마케팅의 실적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실적은 2분기부터 좀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마케팅의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관점에 있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M게임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열혈 강호라는 게임 자체가 4월달, 5월달, 6월달 중화권이라면 우리가 뭐 중국, 대만 이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중화권에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듯이 그런 N게임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흐름들이었고 그에 따른 좀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기업들을 지분을 인수하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사들과의 지금 지분 관계, 에코 마케팅 같은 게 좀 독특하게도 거래사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오면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마케팅을 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보통 광고업계가 영업 마진율이 높은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에코 마케팅은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좀 늘리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에코 마케팅이 가장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글루가라고 있습니다. 글루가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쪽에도 지금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안다르라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도 지금 현재 22%로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56%까지 지분을 늘려서 지금 최대 주주로 에코 마케팅 최대 주주로 올라선 부분들이고요. 뭐 해외 쪽에서 룰루레몬이라는 또 하나의 또 레깅스 관련된 요가복이 상당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부분들인데 안다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레깅스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안다르 또한 최근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데일리 앵코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D2C라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 해서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마케팅을 해 나가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하면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그 구매 의사가 있는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타겟 마케팅을 해 나가면서 제품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성공했던 게 클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한 30%대를 유지해주면서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좀 건전하고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 최근에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광고 업체들의 흐름 쭉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광고 산업이 조금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조금 온라인 쪽이나 이런 게 약간 특화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흐름이 좀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 쪽에서 에코 마케팅이 좀 다른 경쟁사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특정 요소가 좀 있는지 이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이제 나스미디어랑 어떻게 보면 뭐 접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접목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2C 쪽 마케팅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온라인 종합 광고 쪽으로 해서는 에코 마케팅이 그래도 나스미디어보다는 한 수 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T를 등에 업고 충분히 지금 이제 성장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종합 광고회사라 나스미디어 같은 종합 광고회사라고 한다면 에코 마케팅은 온라인 쪽 종합 광고회사로서 약간 차별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마켓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저는 에코 마케팅을 나스미디어보다는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 27,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2차 목표 가격 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